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한마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29,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병실 바닥까지 길게 드리워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저를 키워내셨던 누구보다 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거짓말도 고마웠어요 라는 인사도 그 순간엔 모두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조금만 더디게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어머니가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등록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록금 봉투를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결혼 반지를 팔고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마련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배워야 나중에 덜 고생한다는 짧은 말씀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그 반지 없는 손으로 어머니는 그 후로도 10년 넘게 김밥집에서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고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시며 저를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당신이 더 아픈 사람처럼 밤을 지새우셨고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날이면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시던 그 손으로 제 교복을 직접 지어 입히셨고 도시락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두고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릴까봐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이며 운동회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뙤약볕 아래서 응원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사춘기를 지나며 어머니께 못되게 굴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냐며 화를 냈던 날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낮은 흐느낌 소리를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참 밉습니다. 그런 어머니셨는데 정작 저는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제 삶이 바빠질수록 어머니를 찾아뵙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같은 핑계들이 쌓이고 쌓여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자식 노릇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쁜 게 좋은 거다.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라라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듣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실은 단 한순간도 당연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주말도 반납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던 저녁, 병실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기계음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힘겹게 뜨셨습니다. 얘야.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으듯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가셨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 안에 기계음이 길게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뵐 걸,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마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랜 이웃이었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말이다. 아플 때도 늘 내 얘기만 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아들 잘 지내냐고만 물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심했던 그 시간에도 어머니는 저를 향한 걱정과 자랑스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 제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첫 월급을 받아 내복을 사드렸던 날까지도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이 아이의 엄마일 수 있어서. 수첩 갈피 사이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뒷면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제가 결혼하던 날의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고 이제 여한이 없다는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아픔보다 제 인생을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떠난 뒤 제가 죄책감에 갇혀 살게 될까봐 마지막 힘을 다해 그 한마디를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은 원망도 채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통해 제게 건넨 가장 크고 마지막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흘려보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사소한 안부 인사 하나까지도 예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그날의 노후를,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 한마디는 제게 평생을 살아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슬픔에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 말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바라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다음에, 나중에라는 말로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뤄둔 안부 전화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자꾸만 뒤로 미뤄둔 그 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말을 전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고 나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단한 효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훗날 가장 큰 위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더 늦기 전에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떠난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테니까요.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오늘도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향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